최대한 글을 이해하면서 읽으려는 어떤 문제가. 그리고 너 읽는데 문제점이 있었어. 네가 보니까 읽으면서 줄을 쳐. 네. 하모닉 테스트는 양은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최악이야. 아, 그래, 최악이에요? 그렇게 돌려줄 친구 최악이야.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 문장의 전체에 뭐가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되는 게 정상. 이해돼? 네. 여기까지 갔을 때 이 문단의 전체의 중심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주 기억해야 될 세부 정도 외에는 내가 줄을 치는 행위는 이해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줄을 치는 게 아니야. 이해한 걸 정리하려고 줄을 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봐봐. 네가 한 거는 외도공은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 친 거야. 그냥.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이해돼? 다시. 줄을 치고 뭔가 표시를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한 걸 정리해서 다시는 글을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줄을 아예 안 치는 게 이상적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문해력으로는. 그러면 그 중에서 더 좀 현실을 감안한 베스트는 문단 단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문단 2번 읽으라는 얘기야? 근데 첫 번째 읽을 때와 다르게 두 번째 읽을 때는 빠르게 읽을 수 있어. 그지?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들려. 문장에 이어서 적어도 2-3가지 연속된 문장을 읽은 다음에 줄을 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돼? 줄을 치는 건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라고 뒤로 밀어놓고 진짜 최후에 가서 해야 되는 행위지. 애들이 보통 줄을 침으로써 나는 기억을 안 하고 밑줄을 남겨놓는다 라고 유보적으로 글을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밑줄 쳤으니까 지금 기억 안 해도 이렇게 글을 읽는다고. 그러면 안 돼. 봐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의 대사량으로 구한다. 자, 대사량이 뭔지 기억하기 힘들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 그 중에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고, 기초 대사량 생존에 필수, 이거 기억하기 힘들어? 안 힘들어.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한 열량으로 정의된다. 자, 기초 대사량이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정 힘들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는 그래, 기초 대사량은 쉬는 거, 배 비어있는 거, 생성하는 열량. 요 정도는 해도 되지, 그치?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야. 그치? 그러면, 말을 생성한 열량은 발산된 영역 그렇게 냅두지 말고, 말을 바꿔. 내 말을 편하게.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게 다 나온다. 그러고 나면 이거 꼭 줄처럼 기억해야 될까? 아닐 것 같아, 그치?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는 순간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라고 냅두는 건 그냥 글로 냅두는 거고 머릿속에 그래 근육 많은 애가 기초 대사량이 높구나 국가대표 운동수도 높은 거 알아요? 이렇게 국가대표 운동수가 높더라 그거랑 연관되고 기억하는 거랑 개체에 따라 근육량이 많을수록 이거 완전 천지 차이야. 이건 현대시한테 내가 똑같이 얘기했지, 그치? 네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가져와서 올바르게 합쳐져서 내 안에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얘는 온통 기억해야 될 정보뿐이야. 두 번째로 어떻게 있나 보자.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을 구한다. 직접법, 애들 보통 직접법을 하면 메모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직접적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시에서 동물이 발생하는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 왜? 두 번째 간접법을 읽어봐야 간접법과 직접법의 차이가 뭔지를 정리할 수 있어. 애초에 A 또는 B라고 나오면 A를 읽고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B를 읽고 A와의 차이점이 뭐다. 그럼 A를 뭐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들어야 돼.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통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끊어봐. 무슨 말이야? 걔네 호흡을 측정해서 걔가 들어가는 산소량,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러고 나서 직접법은 뭘 측정해서 발산하는 열량을 이용해 측정한 거야. 얘는 측정을 뭐 했는데 간접법은? 산소 소비량. 그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계산해내는 거고 측정 대상은 뭐였어?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거였어. 그래서 간접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호흡액의 조종력을 해서 생성되는 열량을 추정한 거고 하나는 발산되는 열량을
측정한 거죠. 그치? 여기까지 정리되니? 자, 19세기 초기에는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 같은 말이 뭐야? 머릿속에 정리해.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이 뭐야?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지. 그치? 그게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즉,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므로 기체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에 나눈 값으로 하면 이게 되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써야 돼.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증가율은 뭐래? 어떤 변수의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고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2이다. 이 경우 기초 대사량은 이렇게 되기도 약 1.6이 된다. 됐어? 이 두 개가 비례하는 거야, 안 비례하는 거야? 안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수학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는 3x 얘기하는 거죠. 네. 그지? 1일 때 3. 1일 때 미안해 3 2일 때 6이지. 나누면 네? 1일 때 3이고 2일 때 6이면 1분의 2랑 3분의 6 그죠? 이게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되니? 네.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는데 그래프 얘기 나오면 무조건 X축, 변수축 그리고 직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기본이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는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는 기초대사량을 두고 그러면 이거 하는 순간 가로축은 체중 요 정도는 미리 정리해도 돼. 기초대사량이 뭐랑 비례하는 거였는데? 체중의 0.67이었어, 그치? 각 체중의 인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좀 길죠? 그러면 요거는 두 문장, 세 문장 가지 말고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해보자. 조건, 상황, 봐봐. 한 번에 여러 개 얘기하는데 만약에 A이면 B이다 할 때 네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A면이야 아니면 나중에 결론이 B다. B도. 그렇게 하니까 잘 보이는 거야. A면. A면이지. 왜? 글을 만약에 내가 아주 단순하게 무슨 마인드맵처럼 정리한다고 하자. 그럼 시발점이 되는 게 B야 A야. A. 기준 나누는 게 A이면 B다. A가 아니면 B가 C다. 이게 여기가 기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 상황, 가정, 전제에 뒤따라 나온 거는 먼저 A면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로축과 세로축의 또 다른 거, 증가율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을 본문 내용으로 바꾸면 비례한다는 거야, 안 비례한다는 거야? 가로축. 안 비례. 비례하지 않는다면. 비례하지 않는다면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직선이 아닌 곡선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하면은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국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가 증가할 때는 뭐가 증가하기만 하면 비례된다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수학적 정비례 개념에서는 그게 아니죠. 직선인 것만, 그지? 심지어는 정비례에서는 y 절편도 0이어야 되지, 원래. 내 기억이 맞니? 맞아요. 그런데 순서상에 값의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그림과 같이 어떤 직선의 주변의 점들의 분표,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순간 이 그래프에 정의해야 돼. x는 뭐야? 로그 체중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y는 로그. 로그 체표 면적이겠지. 그지? 그지? 비례한다니까 그냥 상수를 모르겠으면 얘가 로그 체중의 0.67이라고 해도 돼. 사실은 원래 정확한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어떻게 되니? 임의의 뭐 P 곱하기 로그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비례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 A와 B가 비례한다는 건
A는 어떤 상수 곱하기 무엇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네. 됐어요? 여기까지 수학적으로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의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x와 y는 체중과 체중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고 한다, 그지? 그지? 그쵸? 여기서 조금 말을 잘못했네. 체포면 중이 아니라 로그 기초대사량, 그지?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그를 진짜 이해한다는 건 얘기는 원래 있던 일반적인 그래프, 그지? 는 직선이 아니야? 직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율이 다를 경우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근데 그거를 상용 로그를 취해서 L 그래프로 만들었어. 네. 그지? 네. 이런 경우에는 직선을 낸대. 왜 바꾼 거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L 그래프로 직선 만들려고, 그래프 직선 만들려고 만든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체중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체중이 1, 2, 3 늘 때 얘는 1에 0.67승, 2에 0.67승, 3에 0.67승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이해됩니까? 네. 그럴수록 L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도 1보다 작으며 얘 값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대. 그리고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대. 라고 정보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내 생각엔 좋지 않아. 왜 그래? 네가 기출을 재반복한다는 거는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좀 있는 거야. 왜 그래? 자, 원래 일반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곡선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지? 얘를 직선으로 바꿨어. 뭐를 취하면서? 사용 로그를 취하면서. 원래는 체중에다가 뭐였어? 대사량, 체표 면적이라고 합시다. P 곱하기, 그지? 얘는 P 곱하기 체중의 0.67이야, 그지? 자, 얘가 X야. 그리고 얘가 Y 값이지, 로그 이게. 보이니 제대로? 얘는 좀 수학적으로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로그 P 더하기 0.67 곱하기 로그 체중이야. 이건 이해돼? 맞아. 그래, 이해돼? 얘가 X야. 얘가 Y야. Y는 B 더하기 0.67 뭐야? 0.67X야. 얘가 그 기울기가 되는 거야. 뭐가? 여기에서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 다보다 L 그래프에서 1보다 작으면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지고, 만약에 증가율이 같다는 얘기는 비례한다는 거지. 그러면 1에 1.0, 2에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해되니? 됐어? 이렇듯 L 그래프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 L 그래프로 상용 로그로 만들 때 만약에 직선으로 나온다 그러면 상대 성장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동일종에서 심장과 두뇌와 같은 신체 크기로 상대 성장을 하는데,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를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하는데, 우선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이미는 직선을 그린다.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점 같은 거 있고 그린 다음에 나와야 돼, 그지? 그리고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 그죠? 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 그지? 얘와 얘의 거리의 제곱해서 최소값을 더한 게 편차 제곱합이고, 절대값을 더해서 게 그 합이 가장 작은 것이 최소 제곱법이고,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게. 그래, 여기 써있잖아. 요게 편차고 요게 편차야. 점은 일단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도 구워보고 이렇게도 구워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려보고 있지. 그 중에 이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인 걸 구하는 직선이, 그 직선을 구하는 게 최소 제곱법이죠.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되니? 너무 안 빨라? 괜찮아요.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그래요. L 그래프에서 나타난 최적의 직선 비율의 길은 0.75, 아까랑 다른 게 뭐야? 0.67에서 값이 바뀐 거지, 그지? 동물의 체중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라고 결론냈다. 0.75에, 그지? 이것을 클라이버 법칙이라고 하고 체중의 0.75 제곱을 대사 체중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된다. 그지? 대사 체중에 비례한대. 즉 체중의 0.75에 비례한대. 이거 현역대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이 얘 맞고 얘 계산 너무 복잡하고 넘겨봐서 얘 맞았더니 맞아서 4번 보고 있어. 계산으로 그 안에 아무도 없어. 내가 봤을 때. 근데 봐봐.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한 허용량을 구한대. 그지? 그러면 L 그래프에서 대사 체중은 지금 이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치료제 허용량 대사 체중이지, 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울기 얼마야? 0.75야, 그지? 코끼리 체중이 있을 거고. 이해돼? 그럼 여기서 어딘가 나왔어, 그지? 근데 체중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1.0이죠, 그죠? 그럼 기울기 몇인 걸 긋겠다는 거야? 1인 걸 긋겠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G가 있어. G가 이렇게 있고 얘를 먹이겠다는 거야. 원래 L 그래프에서는 얼마를 먹이는데? 얘를 먹이는데. 그럼 이건 과다복용이야, 과소복용이야? 과소복용이야. 이해돼? 이게 이 글을 읽고 이건 수학 아니야. 이 글을 글대로 수학적인 배경식을 필요로 하고 논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엄청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바로 떠올라야 돼. 선생님 저는 안 떠올랐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야. 독해 실력이. 이해되니? 지금 얘기하는 거? 작가 다른 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클라이버 법칙은 동물 기초 대사량이 맞네. 돌아가지 않고 만나야 돼. 어떤 개체가 체중을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 맞아. 국가대표 그지? L 그래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가 더합니다. 직선은 증가율이 어때? 동일해, 애초에. 차이가 동일한 게 아니라 봐봐. 직선은 결국에는 어떤 건 3, 6, 9로 늘고 있다는 거고 어떤 건 1, 2, 3으로 늘고 있다는 거야. 증가율은 2배, 그치? 증가율은 2배.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X축과 Y축의 증가율이 동일하다고 하는 얘기라고. 그건 본문에 나와 있고. 그치? 그게 정리됐다면 여기 써있어가 아니라 그냥 3번에 나와야지. 됐니? 296번. 너 처음에 몇 번 했지? 2번. 이제 알겠지? 기초 체표 면적의 0.75승에 15제곱에 비례하지, 그지?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는 그렇지 반이 넘잖아, 얘가. 그쵸.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얘기했지. 됐니? 증가율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 Y축 변수의 증가율이 작으면 이렇게. Y축이 크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기업과 니은에 대한 게. 얘가 직접이지. 얘가 간접이야. 체온의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형 동물의 체열을 발산하는 영역을 측정할 수 없다? 아니죠. 애초에 그 발산한 열량 직접 측정하는 게 기억인데, 그지? 니은은 호흡에 이용하는 산소의 양과 뱉은 이산화탄소 둘 다 해야지 그걸 측정해서 추정하는 건데, 그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니은 자체도 쉬는 상태죠, 둘 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의 체내로 발생한 열량을 구할 수 있지. 기억은 그것을 직접 재는 것이죠, 그죠? 니은은 계산해내는 거지. 생성한 걸 계산해서 추정해서 결국 생성한 게 발산한 거니까. 그지? 됐니? 자, 이거 보자. 농개의 수컷과 집게발 하나는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농개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 개딱지 폭과 이것 A를 구했대.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가로축에 보는데 각각의 순서야, 그지? 개딱지 폭, 세로축에 하고 얘는 상대 성장한다고 돼 있지. 결국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려지는데 L 그래프에서 얘가 로그 A요, 얘가 로그 B라는 거지, 그지? L 그래프에서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전의 직선이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A와 B는 비례 안 하지. 로그 A와 로그 B가 비례하는 거지. 그치? 맞네. 안 돌아가고 다 오지, 그치?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의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 수직 방향으로 원래 떨어진 편차 제곱의 합은 그죠. 더 그죠. 그다음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더 커지지, 그지?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곡선에 하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기울기의 직선이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 로그 A는 B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로그 2 로그 B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 곡선이 아니지. 네. A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난 최선의 직선은 1보다 작죠. 작죠. A와 증가율, B의 증가율이 같으면 비례라는 거야. 네.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상 한다면 걔는 1이죠. 아니지. 1 아니에요? 비례니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일반적인 거. 직선이지. 네. 일반적인 직선이고 기울기는 모르겠어. 그지? 그런데 그게 L 그래프로 바뀌면 L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네. 이해돼? 네. 한번 내가 알지만 할게. EX에서 각각 로그 값을 취해서 말하면, 그치? y는 EX가 아니라 로그 y는 로그 EX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X죠, 그죠? 그럼 로그 y가 y고 로그 X가 이거니, 그치? y는 로그 2 더하기 X가, 그죠?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어디서? L 그래프에서.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듣고 보면 어려운 수학적 얘기가 아니지. 태도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첫 번째, 여기서 이걸 정보 처리하려고 하느냐. L 그래프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로그를 취한다는 값을 얘기를 했을 때 0.67이 앞으로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고1의 수학 지수로가 언제 배우니? 고2 때 배우나?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글을 이해하려고 달려들면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여기 쓰니까 그렇다, 여기 쓰니까 그렇다 두 정보를 추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렵게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글이 돼. 이해되니? 글을 읽은 태도를 말하려고 이 글을 했어요. 원래는 사회 경제 지문으로 해야 되는데